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신우 산후조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야박하다고 하던 신랑과 시모에게 사이다 참교육을 해주었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신랑과는 4살 차이이고 신랑은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입니다. 친구가 나가던 같은 동호회 회원을 소개해 줘서 2년 정도 만났고 서로의 집에 인사드리고 양가해서 마음에 들어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시댁 식구들과 신랑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얘기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까지 하게 되더군요. 바보 나라에 가면 정상인이 바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 시부모님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댁에 가면 모두 앉아 있고 저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친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친정은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이 타서 마시고 출출한 사람이 과일을 가져다 먹든 간식을 가져다 먹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모든 것을 시키셨어요. 신랑은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신우를 시댁에서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우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에게 제가 뭐라고 해서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키는 일 신랑이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네가 하지 남편이 하게 두냐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표정상 많이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부려먹고 싶은데 귀한 아들이 움직이니 기분이 상한 것이겠죠. 시부모님은 돈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도 돈돈하길래 한 번은 네, 더 아끼셔야겠어요. 라고 한 번 말했더니 동네방네 할 말 다 하는 며느리라고 소문이 나더군요. 이렇게 소문난 거 할 말 다 하자 생각하고 할 말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같이 차 마시자 하시면 신랑에게 자기야, 어머니가 커피 타오라 하시네? 하고 식사 중에 설거지는 네가 해라 하시면 알겠다고 해놓고 신랑에게 자기야, 나 손목이 안 좋네. 설거지 좀 해.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키는 것들 대부분 신랑이 하도록 했습니다. 한동안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직접 하시더군요. 신혼 초기에는 시어머니께서 안부 전화와 시댁 방문을 써가지고 서운해 하시고 신랑은 그대로 저에게 전달해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자기는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 몇 번이나 드리니? 한마디 하면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성격이 강한 편인데 신랑은 우유부단하고 순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자기도 기분 나빠서 저에게 뭐라고 하려고 얘기를 꺼냈다가 제가 반박을 하면 쉽게 저에게 설득당해서 결국은 시어머니보다는 제 편이 되었죠. 뜻대로 제가 움직이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시이모님들에게 제 욕을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할 말 다 하는 당돌한 며느리년이 되었습니다. 작정하고 저를 그렇게 몰아가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굳이 예쁜 며느리라 소문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게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신우는 남편보다 2살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둘째를 낳았어요.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한 달 정도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더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애 낳은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2주 전에 신랑이 저에게 자기 누나 조리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부모님도 일하고 있어서 누나를 조리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시부모님은 두 분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전 10시쯤 나가시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12시쯤 나가셔도 돼요. 그럼 시어머니가 좀 늦게 나가시면 충분히 신우 산후조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 왜 신우 산후조리를 해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가게 운영 중이에요. 오후에 출근해서 밤 10시쯤 퇴근합니다. 2호점 오픈 준비를 하는 중이어서 매니저가 따로 있어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영업시간 동안 가게에 있으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가게 오픈 시간에 잠깐 가게 나갔다가 마감할 때 가게 들르기만 해도 되긴 해요. 그렇다 해도 올케를 무슨 자기네 집 식모로 알고 있는 신우에 산후조리를 해줄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랑이 저에게 너무하다고 하면서 누나가 둘째 낳았는데 너 해준 것 없지 않냐고 하더군요. 해준 것이 왜 없냐고. 아기 신발도 사다 줬고, 마트 갈 때마다 아기 옷 예쁜 거 보이면 사서 시댁에 갖다 놨는데, 더 이상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신랑 한다는 말이 결혼 전 연애 초기에 오빠가 아이를 낳아서 새언니 산후조리 도와줬던 것을 들먹이더군요. 내 친오빠이고 내 첫 조카인데 비교 대상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그럼 말 잘했다고. 내가 우리 새언니 산후조리 도와줬으니 너네 누나 산후조리는 너가 도와주면 되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신랑은 진짜 치사하고 너무한다고 하더군요. 뭐가 너무한 건지 정말. 주말에 신우 아기도 볼 겸 해서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우 산후조리 좀 해주지 그러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며칠 전에 신랑이 저에게 했던 말도 시어머니가 시켜서 한 말이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죠. 시어머니는 네가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와서 좀 해주라고 너희 새언니 조리도 해줬다면서 가족끼리 다 그렇게 돕고 사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분점 준비하느라 바빠서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오전까지 계시는데 저까지 와서 도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더니 오후부터 밤까지 신우가 혼자 있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오후 시간에 사람이 필요하면 오후에 몇 시간 도우미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 하시는데 그럼 어머니가 점심시간 후에 오셨다가 다시 식당에 나가시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저에게 야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성을 높이려 하시길래 제가 먼저 언성을 높였죠. 저희 시어머니 먼저 화내면 이기는 줄 아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언성 높여가면서 내가 이 집 식모도 아니고 산후도우미도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시냐고 했습니다. 게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지 못해 안달난 신우 산후조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지금까지 나에게 사소한 일부터 매사에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냐고 따졌습니다. 신우가 섭섭하다는 말투로 됐다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길래 당연한 얘기를 뭘 하냐고 말했습니다. 나를 부려먹으려 해도 내가 안 하겠지만 끝까지 이렇게 뭐라도 시키려고 해서 이제 시댁에 발걸음도 안 하겠다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집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고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시아버지도 신우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것이 가족 간의 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정이 없는 것인가요? 시어머니 말대로 제가 너무 야박하게 군 것인가요? 시댁에서 저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줬다면 제가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신우 산후조리를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도 감정 상한 적이 많아서 시간이 남아도라도 신우 산후조리뿐만 아니라 시댁 일은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랑에게 확실하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 알아서 커트하도록 해야겠어요. 어차피 거절할 것이기는 하지만 듣는 자체도 기분이 나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댁은 가족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 같네요. 엮이면 피곤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쓰니님이 잘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